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원기정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을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살처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처짐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도 비만이라거나 또는 나이가 아주 많아서 피부의 탄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살처짐을 물론 걱정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흡입 정도에 따라서 피부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살처짐은 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문제고요. 그 밖에 주름이나 흉터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흉터는 절개 부위가 1cm 미만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관리만 잘 한다면 수술 후에 1년이나 또는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지방흡입을 할 때 많은 양의 지방을 뽑게 되면 우리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주 고도 비만의 경우고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에 약 한 5,000에서 6,000cc 정도는 출혈의 정도에 따라서 한 번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5, 6,000cc라면 충분히 뽑을 양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흡입은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또는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부위를 해야 된다거나 수술 시간이 너무 길다면 전신 마취를 권하는 것이 맞겠고요. 문제는 수면 마취가 됐던 전신 마취가 됐던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의 입회 아래에 수면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흡입 후에 압박복의 착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압박복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압박복을 착용함으로써 회복을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지방흡입 부위에 피가 고인되거나 그 밖에 잘못된 힐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압박복은 착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복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복근이 있는 환자가 위에 지방층이 많아서 복근이 안 보이는데 지방흡입을 함으로써 피부층이 얇아져서 복근이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의 경우에 복근을 강조하는 지방흡입 수술을 따로 개발해서 하기도 합니다. 전신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에 배를 먼저 해야 되는가 또는 허벅지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별히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단지 환자분들이 가장 콤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이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 수술 제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고혈압 또는 당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과 선생님으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의 컨트롤을 해서 교정을 받은 다음에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빈혈이 심하다면 빈혈의 경우도 교정을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방흡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한꺼번에도 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틀렸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